안녕하세요. 거상 이정재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완전히 가을이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부가세 비용 처리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께서는 꼭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금적인 부분을 세무서에 다 맡기고 운영을 하시는데요. 세무서에 맡겼다고 해서 다 끝난 거는 아니죠. 세무서는 내가 준비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합니다. 혹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시간 있으실 때 꼭 영상을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식당을 운영을 하시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이 1억이라고 한다면 매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도 사고 고춧가루, 식자재를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자료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 1억에서 매입자료 5천만 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을 한 거죠. 총 수입, 그러니까 세전소득 5천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그 소득 금액의 세율에 따라 계산을 하면 내가 납부를 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적격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해 놔야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정리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구간별로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계산하고 누진 공제를 받아도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을 하면 내가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다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면 부가세는 적격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는 필요 경비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경비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영업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6가지의 항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인데요.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사업자의 대표자는 내가 운영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그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대표자가 급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번 돈이 다 수입인데. 만약에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줄 때 거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서 증빙자료가 되지만 혹시 현금으로 급여를 준다고 하면 급여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요구를 하면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 대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주실 거면 급여 대장을 꼭 정리를 해서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또 식당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직원이 쉬는 날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고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세무서에 미리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해놔야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기본 10만 원이 넘는데 아깝잖아요. 한 달에 2번 고용을 하면 20만 원이고 1년에 10번을 고용을 하면 200만 원이니 그 200만 원을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상의해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대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직원이 있다고 하면 대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비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낼 때는 정말 아까웠는데 세금 낼 때는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론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세 번째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데요. 바로 경조사와 접대비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을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진으로 캡처를 하거나 잘 보관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모바일로 받기도 하죠. 경조사비는 한 건당 무려 20만원까지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현금으로 만원을 내도 증빙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20만원까지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 건에 20만원이면 10건이면 200만원을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그 증빙 자료를 잘 보관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법적 적격 증빙 자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들이죠. 또 직원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했다고 100만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 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오픈을 해서 화환을 보냈거나 명절에 상품권과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쓴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연 2,400만원까지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네 번째는 업무 관련 지출 경비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 증빙이란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 의한 경비 지출 증빙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문방구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다고 하면 적격 증빙 자료를 못 받았을 때에는 간이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요.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3만원 이상을 구입을 했으면 간이 영수증 2장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개인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다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물론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담보 대출금인데요. 사업자가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대출금의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금 이자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어떤 분께서 전세로 사는 집에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 기부금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인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같이 제출을 하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 가족인 부모님들께서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설명은 드렸지만 비용 처리에 관해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더 있어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항목들이 많이 있네요. 사업장의 임차료, 사업장의 전기료와 공과금, 사업 목적으로 이용한 차량비와 자동차세, 사업장의 주민세 납부 금액, 사업장에 설치된 인터넷 요금, 전화비와 본인 통신비, 사업장의 화재 보험료 등 업무 관련 보험금, 직원 교육을 위한 지출한 경비, 사업장에 들어간 수리비, 카드 단말기 매출이 있는 경우 카드 수수료, 사업용 고정 자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내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꼭 참고를 하시고 잘 준비를 하셔서 세금 절세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